자, 다음은 기조연설에 앞서서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페이퍼리스와 전자문서 제도 서비스를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은 지금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 도입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종이가 필요 없는 다양한 페이퍼리스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민들이 믿고 쓸 수 있도록 전자문서법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모바일 전자고지, 전자영수증, 전자처방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국민이 종이로 받아보던 고지, 안내문을 모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가 간소화되어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전자고지 서비스를 민간 분야에도 폭넓게 보급하여 고도화함으로써 모든 연령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대기업에 비해 디지털 전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영세 가맹점에서도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도입할 수 있게 서비스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하나의 앱으로 전자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서비스 도입을 적극 지원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처방전의 발급, 유통, 보관, 전 구간에서 종이가 발생하지 않는 처방전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모바일을 통해 환자가 직접 처방전을 수신하고 암호화된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는 형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민의 민감한 의료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전자문서법에 따라 인증, 지정받은 절차를 통해 전자처방전을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이외에 B2B 분야에서도 전자공문서, 시험성적서, 전자증명, 전자계약 등의 각종 종이문서들을 전자적 형태로 생성, 유통, 보관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다양한 업무 현장에서 전자문서가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해인 2018년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량은 312배 증가, 1209억 원의 예산 절감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의 도입으로 11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보호하고 15,500톤 이상의 탄소 저감을 실현함으로써 탄소 중립과 ESG 실현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대한민국 전자고지 서비스는 OECD 공공부문 혁신 우수사례 선정, 이아시아 어워즈 수상 등 대외적으로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전자문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퍼리스 선도를 위해 전자영수증 그리고 모바일 전자고지 그리고 전자처방전과 같은 국민의 생활에 아주 밀접한 서비스를 발굴하려는 부단한 노력과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로 모바일 전자고지의 가시적인 성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던 영상이었습니다. 정말 2018년 이후 5년 동안 정말 놀라운 성과를 냈는데요. 우리 전자문서 산업의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기조연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기조연설에는 박정섭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 인프라 단장님께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행정체계 혁신을 위한 전자문서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 인프라 단장 박정섭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대부분의 내용들이 오늘 영상이나 또 앞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뭐 반복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4월에 발표된 디지털 플랫폼 정부 로드맵에 따라서 지금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계 혁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고, 이 중에서 그 디지털을 기본으로 한 행정체계 혁신의 주요 실현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종이 없는 행정에 대해서 디지털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시대적인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전자문서법, 그리고 또 여기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을 보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순서는 이렇게 제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자문서가 신뢰가 합쳐졌을 때 정말 그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주요한 축이 되고, 사실 전자문서 없이는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기 어렵다는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디지털 미래와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또 바라볼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이제 혹시 생각하실 때 PDF로 생각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사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본 디지털이라고 하는데, 뭐 SNS로 주고받는 메시지나 이메일이나 또 작성하신 문서나 기한 등을 뿐만 아니라 또 사진이나 음성 파일 같은 것도 전자문서에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로 보관되는 여러 가지 문서들도 스캔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자화 문서가 되게 되면 역시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된 전자문서로서 전자문서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디지털 시대에 그야말로 모든 데이터들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특별히 법 제도를 통해서 마련하고 있는 것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고 그 안에 가치와 우리가 약속으로서 사회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계약이나 또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가치들이 포함된 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대에 실제로 뭐 그 AI가 여러 가지 그 학습을 하기 위한 데이터로서 아주 적합한 데이터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아주 광범위하게 이 전자문서와 관련된 표준을 만들고 그런 데이터들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모으고 하는 것이 디지털 대전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 시대를 열기 위해서 매우 중차대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20년도 6월 9일에 전자문서법을 정부 입법의 형태로 해서 저희가 추진한 바 있는데, 그때 전자문서 효력을 명확화하고 또 종이문서나 전자문서 이중 보관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현재 전자문서의 서면성이 인정이 되고 명확하게 법 제도를 통해서 서면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상황 혹은 서면을 통해서 대국민에게 혹은 그 정책 대상자들에게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 제도적인 기반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자문서가 된 문서들이나 그런 데이터들이나 전자화된 문서들 역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을 하게 되면 종이 문서는 당연히 폐기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이라고 하면 원본이라는 개념과 많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다가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각 영역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또 제도적으로는
원본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 여전히 종이를 요구하는 그런 문화들이 관행들이 타파가 되고 전반에 전자문서가 활용 촉진될 수 있는, 나아가서 디지털이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저희가 빨리 전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자문서법에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있다고 하면 공인전자문서 중개자 그리고 공인전자문서 센터입니다. 대부분 이제 전자문서로 전환되었을 때 그게 법 제도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전자문서로 뭔가 고지를 하고 이후에 보관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증빙 자료의 역할을 하고, 또 나아가서 실제로 그게 전달이 되고 고지가 되었는지 법적 의무를 다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이후에 법적으로 그걸 보장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우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인전자문서 중개자는 이렇게 그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설비를 확보하고, 또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여러 전문 기관으로서의 중개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해서 전자문서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통된 정보들이 유통 증명서 발급을 통해서 이후에 증명될 수 있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소개된 바와 같이 모바일 전자 고지 형태로 이제는 정말 종이 고지서 없이도 이렇게 국민들에게 아주 편리하게 전달될 뿐만이 아니라, 이 전달된 내용들이 언제 열람이 되고 확인이 되고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개사업자가 17곳이 있는데요. 17곳의 중개사업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리스크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인터넷진흥원은 제도적으로 그런 유통 증명서들이 저희가 이제 듀얼로 그런 내용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어떤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유통 증명서가 발급이 안 될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축이 되는 것이 공인전자문서센터입니다. 기존에 사실 은행이나 여러 기관들에서도 다양한 영수증이나 필요한 계약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 제도에서 요구하는 보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종이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이미 본 디지털로, 그러니까 컴퓨터나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문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력을 해서 종이로 또 보관을 하는 일들이 여전히 제도와는 달리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와 인터넷진흥원은 지금 여러 기관들의 그런 수요들을 받아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스캔한 문서라든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전자적으로 그런 것을 전자화 문서를 통해서 그런 보관의 의무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산업계의 의견을 더 받고 저희의 바램을 담아서 저희가 이제 조금 후에 세러머니를 통해서 이 페이퍼리스가 정말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또 세러머니를 준비하는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그런 내용들이 보관이 되게 되면 문서 보관 요건 법에서 요구하는 여러 사항에 따라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문서 보관의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실제로 내용의 변경이나 위변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적극적으로 종이 문서가 폐기되어서 보관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가 저희가 충분히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신뢰가 많이 제도에 대한 신뢰나 실제 운영이 많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사업자분들이나 참여에 관심 있게 보시는 연구자분들이 다 느끼시는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적극적인 활용이나 적극적인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의 로드맵을 통해서 보면 저희가 과기정통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요 안건이 과제화되는 것을 추진을 했고, 관련해서 종이 없는 행정이라는 영역에서 종이 문서 원본 보관에 대해서 전자 문서만으로 가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기본 원칙을 전자 문서법에 개정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원칙에 부합하도록 원본을 요구하는 개별 법령도 정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전문 연구반을 통해서 뭐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법무부와 연관해서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일괄 추진해 갈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이제 그 정책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332개 법령 653개 조항에 전반적으로 원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모든 것을 전수조사하여 저희가 개별 법령의 특성상 뭐 기록물 보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종이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원본이 요구되는 부분이 그 기관에 대내적으로 쓰이는 문제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에게는 특별한 효과가 없을 경우 그런 기준들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제 5차에 걸쳐서 분류를 해냈고요. 관련해서 최종적으로는 199개 법령 332개 조항에 대해서 원본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전자문서를 통해서 확보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에 대해서 그 무결성이 확보되고 보관 기간 동안의 변경이 위변조가 없었다는 것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그런 더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가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내용 증명이라는 것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갑을 혹은 AB 사이에 어떤 계약이나 또 증명하고 확인되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우체국이 제3자가 되어서 그것을 보증해주고 증명을 해주는 상황인데 저희가 중개자 유통 문제, 그러니까 유통 중개자를 통한 유통된 문서에 대해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자동 보관하게 함으로써 필요하면 내용 증명 시에 그 사항에 대해서 그 팩트를 확인해 주는 그런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여기 계신 분들이 또 그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사항들이 있다면 공인전자문서 중개자의 유통과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을 통해서 디지털 사회에 더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기존의 전자문서 유통 체계를 보면 이렇게 생성, 보관, 유통, 활용 전반에 대해서 그 디지털 문서 혹은 전자문서,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단순히 활용하는 것을 떠나서 법제도적인 의무 사항들을 충족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은 정부 혹은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대국민에게 필요로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전달하는 G2C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저희가 B2B나 B2C나 혹은 C2C 간에 필요한 사항들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문서 자체에 대한 문서 식별력도 필요하고 여기 지금 객체 추적을 할 수 있는 객체 식별에 대한 식별자도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주고받는 송신자와 수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식별 체계도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이런 정도의 규모로 많은 분들이 모였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 인터넷 세상을 열었던 미국에 보면 인터넷
관련돼서 단말들을 식별하는 체계인 IP를 통해서 인터넷 시대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이제 뭐 연구자들 간에 필요한 그런 연구망이었다고 하면 현재는 50억에 쓰는 이런 엄청난 네트워크를 이루었고 그게 영향력이 엄청난데요. 사실 데이터 시대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제 기존의 공인 전자 그 식별 체계를 보면 문서 번호를 보면 개별 중개자들이 제공하는 체계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표준화된 체계로 만들고 그 표준화된 체계로 만들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문서가 유통이 되어서 여러 가지 시험 성적서라든지 저희가 이제 뭐 그 무역을 할 때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학위 증명서라든지 자격증 이런 것들도 글로벌하게 다 인정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인터넷진흥원에서 OID라고 하는 객체 식별자 번호에 대한 최상위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소 자원을 활용해서 이 식별 체계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식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거를 우리 국내에서 테스트하고 글로벌하게 활용한다고 하면 여기 150명, 200분 정도 모인 규모가 아니라 매번 여전히 9,000명 이상 거의 10,000명이 이르는 식별 체계로서 그 인터넷 주소 자원에 대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의 100배 정도가 매번 모여서 정책도 고민하고 데이터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는 장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꿈도 꿔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뭐 이제 3번까지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첫 번째로는 페이퍼리스 차원에서 저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데이터 시대를 준비하고 데이터 시대의 신뢰 있는 데이터들을 갖추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사실 이제 과기정통부를 통해서 이렇게 ICT 기술을 통해서 또 법 제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었지만 실제로 각 분야의 컨설팅을 통해서 보건복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여전히 종이를 많이 쓰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실제로 컨설팅도 하고 거기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24년도부터 활성화를 위한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24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25년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과기정통부의 사무관님과 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업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사실 이 도큐먼트라고 하는 것이 전자 문서로 저희가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마치 이제 되게 오래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DF의 개념이 좀 있어서 사실 이 기록, 보존 또 가치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송수신자가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어떤 우리 시대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이밍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셔서 이 전자문서를 아주 예쁘게 부를 수 있는 어떤 이름을 같이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기업을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어떤 카카오라는 이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예쁜 이름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조 연설을 해주신 우리 박정섭 디지털 인프라 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자문서 산업의 현 상황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요.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문서 산업인 여러분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 힘써 주신다면 분명 한 단계 더 나아갈 해법 또한 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함께 마음을 계속해서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일상에서 페이퍼리스 실현을 기원하는 기념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 전자문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그럼 다 함께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디지털 대전환 시대, 우리 전자문서에서 답을 찾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전자문서를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전자문서를 믿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노력을 시작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고 그리고 또 기조연설에서 우리 박정섭 단장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문서 보관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만들어졌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우리 전자문서의 미래가 너무나 든든하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 페이퍼리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페이퍼리스뿐만 아니라 데이터 시대에 디지털 데이터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전자문서 산업인 분들이 마음 모아주시고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부족하다.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적극적으로 생각과 그리고 의견을 내주셔야지만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과 함께 성과를 나누고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나누는 이 자리가 그래서 더욱더 값지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지털 대전환 시대 전자문서에서 답을 찾고자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페이퍼리스 실현을 일상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함께 만드는 기념식 세레머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기념식을 함께해 주실 우리 내빈분들을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념식을 함께 해주실 내빈분들 9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내빈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참가자분들도요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외쳐주셔야 되는데요. 네, 안내에 따라 우리 내빈분들은 자리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분들을 이렇게 전자문서 산업인의 날을 맞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보다 편리하게 전자문서를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로 우리 내빈분들 앞쪽에 보시면 단상에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 휴대폰 화면에 알파벳을 여러분께서 직접 스마트펜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 작성을 해 주시면 하단에 서명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 알파벳을 적어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한 분 한 분 마음을 모아 진행해 주셨습니다. 자, 본행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자 하는 의미로 함께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우리 페이퍼리스의 알파벳을 한 글자씩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우리 페이퍼리스 알파벳이 하나하나 뜰 텐데요. 우리 알파벳 호명에 맞춰서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권호준 실장님부터 한 분씩 휴대폰, 스마트폰을 태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페이퍼리스 알파벳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P부터 외칩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외치겠습니다. P 태그해 주십시오. A 네, 다시 한번 A 네,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 페이퍼리스의 알파벳이 화면에 나올 예정입니다. 아,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페이퍼리스 A 나왔습니다. 자, 다음 P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P 그리고 E 다음은 R 네, 한 번 더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R 그리고 L 네,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 페이퍼리스의 L 알파벳이 화면에 떴습니다.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E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E 네,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태그해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자리라서 조금은 데이터가 살짝 느릴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외치겠습니다. E 이어서 S 네,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페이퍼리스의 S가 화면에 떴습니다. 마지막 더욱더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S 네, 여러분 힘찬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 페이퍼리스의 알파벳이 모두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페이퍼리스의 실현을 위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일반적으로 스캔한 전자문서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다짐과 함께 내빈 무대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카메라를 바라보시고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미소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내빈분들 다시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념식 세레머니에 함께 해주신 내빈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 페이퍼리스가 원칙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내빈분들께서 9분이 이렇게 든든하게 기념식 세레머니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내빈분들뿐만 아니라 관객석에서 페이퍼리스의 알파벳을 한 글자 한 글자 함께 호명하시면서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앞으로 페이퍼리스를 넘어서 디지털 데이터화에 더욱더 효율적이고 더욱더 발전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우리가 이것으로 준비한 기념식 세레머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